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미팅을 마치고 나서 그러한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연속적으로 코스닥이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가운데 많은 또 중소형주들이 또 바닥에 깔려 있는 종목군들까지 해서 상당히 좋았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증시 또한 상당히 양호했죠. 중국 증시가 어제도 큰 폭의 반등, 그리고 오늘도 큰 폭의 반등을 보이면서 시간대로 보면 10시 30분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함과 동시에 시장이 돌아섬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되었던 중국의 부동산 이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아니다. 왜? 중국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라고 믿고 보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의 시장은 매크로 지표로 시장을 판단하기보다는요, 마이크로 분석을 통한 산업과 종목별 흐름을 분석을 해서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야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고 큰 손실 없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장이 8월 말이죠. 중순 넘어서 급격하게 또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때 이후로 에코프로부터 포스코 DX 홀딩스, 일단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먼저 돌려주고 지금은 지수가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들까지 오늘 상당 부분 많이 시장에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쁜 거 하나 없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는 오늘까지 해서 잘 올라왔고, 여기에서 지수의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오히려 또 흥분할 필요 없이 그때부터는 약간의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러프하게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8월 이제 단 2거래일 남았습니다. 2거래일 남은 8월의 시장에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벤트가 또 남아있죠. 에코프로의 MSCI 이 지수 추종 자금이 이제 8월 31일 날 종가 기준으로 유입이 되는데, 2차전지 대형주들을 최근에 수급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봐보시더라도 답이 나올 건데요. 에코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수급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에코프로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흔히 말해서 이거를 패시브 자금이 선제적으로 먼저 진입을 하고 그 당일날 편입되는 그 물량만큼 던져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급이 잘 안 들어가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일단 시장에 접근을 할 예정이고요. 8월 31일 날은 이벤트성 매매를 좀 준비를 해서 에코프로를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지수도 단기간에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일 모레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인지하시고 내일부터 많이 올라갔을 때는 조금씩 조심한다 생각으로 8월 31일을 넘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초에는 아주 괜찮은 시장이 진행이 될 수 있으나 8월 말, 즉 8월 말 9월 초가 약간의 지수 흔들림도 있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이 대목을 제가 콕 찍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 방송 가입은 이번 주까지 해서 추가 기간 드리는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달 중순 넘어서나 이제 이벤트성으로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흐름 나쁘지 않고 제가 하는 매매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방송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얼마나 비슷하겠습니까? 바라보는 종목이 똑같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타점, 그리고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30일 세상의 변화 속 그 중심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트렌드에 투기적으로 대응하며 지수의 민감도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1일 에코프로 이벤트는 신경 쓰고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보면 시장 아침에는 코스닥 150 업종이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마이너스 0.4%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코스닥 대부분의 하락폭은 2차전지 대형주에서 좀 끄집어 내린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전에는 잠시 2차전지가 빠졌을 때 IT 반도체가 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좀 있었으나 딱 거기까지만 인 것 같고요. 이 말은 뭐냐,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즉 상반기에 이끌었던 IT 반도체가 부진하고 2차전지도 부진하고 이 빈자리를 도대체 어디서 채울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일단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의료 AI라는 폼팩터 쪽이 매우 강함을 유지하고 있고 당뇨라는 이 섹터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쪽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이쪽이 달리면서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성장 속도에 시장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소폭 내려왔으나 여전히 1320원대에 있어서 크게 환율은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아시아 증시에서는 상해와 중국, 홍콩,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코스닥 정도만 좀 강세였지 뭐 대부분 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정도 하는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아주 난잡하죠. 난잡한 흐름 속에서 뭐 급등락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잡주들의 윗꼬리 장세가 오늘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단타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단타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종목에서 조금을 먹더라도 그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뭐 내가 평소 계획이 없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와서 그 뉴스 속에 내가 대장주를 발굴했다면 강하게 배팅을 쳐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대장주인가 아닌가에 대한 불분명한 판단 속에 단순하게 뉴스만 봤다라고 해서 따라 붙는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내려왔는데 다른 테마가 돌아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테마가 만들어져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또 올라가다 눌림을 주고 장중 조정을 주는데, 이럴 때는요, 시장에 대안이 없을 때는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뭐 저출산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이것저것 재료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후에 초전도체, 맥신, 뭐 교육 할 거 없이 오늘만 해도 테마에 뭐 5, 6개, 많게는 7개 정도의 뭐 굵직굵직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자금의 분산이 발생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눌림으로 들어갔다가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즉 시장에 바라볼 수 있는 이 혹은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텐션 할 수 있는 게 소수의 테마일 때는 집중도와 이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오늘처럼 어텐션이 분산이 돼버리면, 이 관심이 분산이 돼버리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인지를 하시고 다음번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특히 조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어제보다 소폭 줄어든 가운데 사실상 거래대금이 터지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딱 두 종목만 눈에 띄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거래대금 상위를 눌러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뷰노와 마음 AI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주도주였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대응하고 배팅하고 단타를 치더라도 그 안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그런데 안에서 단타를 쳤어야죠. 이것도 뭐 장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하면서 보시죠. 포스코 DX 7,500억, 신성델타 6,200억, 얘는 좀 쓰리봉 느낌도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하락, STX 상승 이후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대금 포스코 하락. 얘는 올라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하락. 자, 여기서 나온 이 두 종목만 매우 좋습니다. 그 밑에 뭐 3,000당 제약 오케이지만은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었네. 그러면은 시장의 대안은 딱 두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아주 간단하게 주도주를 찾아낼 수도 있고, 여기서 상승률상에서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도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당일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했으며 어떤 종목에서 눌림을 대응을 했어야 되는지가 이런 부분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8월도 이제 2거래일 남은 가운데 지난주 어느덧 코스닥 지수가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며 바닥권에서 벌써 슬금슬금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하락분을 거의 대부분 다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지수보다 강했던 종목들은 현재 거진 다 신고가 근처 혹은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헐헐 날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전일 미 증시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스논 미팅을 끝내고 시장은 현재 그냥 연내 금리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시장을 돌려 세우는 모습이나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시장은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분석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한 마이크로 전략을 짜서 나간다면 이번에도 역시 좋은 성과가 저는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요, 한번 말을 했던 투자의 개념과 투기의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하여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기준에서는 보다 더 기업의 미래 성장과 확실한 방향성에 베팅하는 것이어야 되고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투기의 개념에서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거래대 대금, 차트의 위치, 지지와 저항, 수급의 강함 등으로 우리가 베팅을 하는 매매겠죠. 100% 차트 베이스에서 뛰어난 사람이 잘할 것이고 순발력과 가장 중요한 손절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우리가 흔히 뭐 잘하다가 한번 두드러 맞아서 계좌 깨졌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안 해야죠. 이런 거를. 그렇다면 종목 선정이 잘 되면 이런 한번 크게 두드러 맞을 종목을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장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참 많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그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산업 등 과거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과거 구닥다리 산업을 하고 있고 돈을 잘 벌지만은 정체되고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없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구시대적인 산업을 개인들은 좋아하지 않고 기관도 좋아하지 않고 외국인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돈 잘 벌지만 저평가지만 가치 주지만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우리는 찾아서 더 큰 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고 투자를 해 나가야 되며 그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투기의 관점에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시장이 테마주가 우후 죽순으로 생겨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종목이 급등했다 윗꼬리를 닫은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눌림 본다 그냥 기준 없이 돌파한다 그냥 돈을 가져다 바치는 일입니다.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호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평소에 그냥 질질질질 쭉쭉쭉쭉 빠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위로 매물을 올려놓은 사람도 없고 밑에서 살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슈에서 급등할 때는 순식간에 막 10%, 15% 이렇게 올라가죠. 왜? 호가가 비어 있으니까 조금만 사도 팍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팔 때 받쳐주는 호가도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위험한 게 올라갈 때는 좋은데 이게 대장주면 상관없는데 이게 대장주가 아닐 경우에는 순간에 급락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 트레이더가 확인하고 매매한다. 거래 대금 많은 종목에서 매매한다. 시장의 주도주를 바라본다. 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막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100%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종목이 최근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제가 글을 적어 봤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D-Day가 머지 않았습니다. 주의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만 봐서는 에코프로 하락시 그 자금이 반도체로 간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서 확실히 뭘로 움직일지 아직 파악이 잘 되지 않았으나 그건 시장의 돈이 알려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만약 에코프로 형제가 하락할 시 그 시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 받쳐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수가 급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내일과 모레 시장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주 여전히 강하지만 이쪽도 포스코 DX가 마지막 불꽃이라면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때부터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하락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아주 집중 케어해서 볼 생각이고요. 금일은 정부 예산안 편성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일정을 스쳐서는 봤었는데 완전히 놓쳐버린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럴 때는 정부 예산에 저출산은 무조건 특별 케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초저출산 사회의 인구 구조가 아주 개판이 돼버린 나라인데 이 상태에서 정부가 여기에 특별 케어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였는데 이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외 AI 관련 내용은 잘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 뭐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 다 봐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 전부 다 패스하겠습니다. AI에 대한 개념을 저는 AI 탄생의 이유는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라로 정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줄 사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생명과 직결된 산업 등등 엄청난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의 인사이트겠죠. 로봇 관련주 제가 보는 핵심주 지난번 설명한 종목 중 하나가 날라갔는데요. 스맥, SB비테크, SPG, 뉴로메카. 스맥은 이 공작 로봇이라고 했죠. 실적 부분에서 로봇주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1000억짜리가 굉장히 뜨겁게 좀 움직이는데요. 내일장 다시 한번 좀 봐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여전히 SB비테크, SPG, 뉴로메카까지 전부 다 눌렸을 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봐볼 생각이고, 중국 소비지는 어제 호텔과 관광과 이쪽을 70% 다 날려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결과론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이제 지지와 저항 관계에서는 그 구간이 매도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도가 맞는 거고, 대신에 한 종목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잘 잡아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 보시죠. 사실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여기서 다 적어놔서 이쪽은 딱 생각을 해봐요. 이 위에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관광 전부 다 이 카지노 면세점이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글로벌 텍스프리 딱 있으면은 글로벌 텍스프리지 않나 싶네요. 오늘도 이제 장 전에 의견을 드러났던 게 바로 이겁니다. 중국 소비주 기존 잔여 물량 홀딩하고 추가 상승시는 분할 매도 관점이고, 여기는 이제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거. 오늘 웅봉 뚫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이 관점에서 본다. 시총 대비 영업 회복력이 그냥 제일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잡아서 좀 넘어가고요. 자,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이 테마주 성격의 종목군들도 있는데, 일단은 화장품주는 저는 브랜드 헤리티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VT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헤리티지가 좀 생겨야 되는데, 사실은 헤리티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아무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 메가리 행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VT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본느라는 종목 하고 몇 개는 좀 보는데, 사실 코리아나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쪽은 100% 테마로 올라왔잖아요. 100%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테마로 올라온 거는 테마로 대응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쳐내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중국 소비주 내일은 7월 관광객 입국자 통계 발표 날입니다. 전일 말한 것과 같이 매월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 주식시장도 세상사 별 차이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먹고 아는 만큼 보이고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죠. 노력 없이 얻는 거 절대 없습니다. 시간과 노력에 완전히 비례하는 게 이쪽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척도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이 뭘 보면서 앞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매매를 하시면서 이걸 안 본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죠. 보면 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안 봐도 되겠죠. 계속 늘어날 건데, 계속 늘어날 건데. 근데 이게 발표될 전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은 이제 관광객 입국자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뭐 일주일 전부터라든지 뭐 주식이 쭉 올렸다가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밀려 내려와서 뭐 발표하기 뭐 3일이나 뭐 일주일 전에 쭉 내려왔을 때 서서히 잡아가면 또 발표하면 또 팍 올라가고 팍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이러지 않을까. 왜? 작년과 올해의 기저효과가 엄청 날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 섹터 의료 AI 좋았고 또 어제 삼성과 현대의 이 방문을 또 단독 기사로 썼던 마음 AI가 뭐 시가 거의 20% 가까이 떴다가 뭐 플러스 10%까지 밀렸다가 장 후반에 강하게 또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마음 AI는 상장 이래 첫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일도 이쪽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진 뷰노 당연히 보고 스맥도 당연히 보면서 랩지노믹스 한번 체크 정도 해보고요. 나머지는 뭐 바닥권에서 거래 좀 터진 종목군들이라든지 또 좀 밀리면 잡아야 될 종목군들 로봇주 정도 좀 체크를 하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 AI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뇨 관련해서 지금 장 마감하고 공시가 하나 떴는데 보령이죠, 보령. 당뇨병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네요. 당뇨병 치료제가 인슐린과 뭐뭐 해서 접수 제외하고 아무튼 요새 가장 핫한 당뇨병 개량 신약이 올해 11월 1일자 제품 발매 계획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12월 29일 날 신청한 게 8월 29일 날 이제 허가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이 부분이 내일 보령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같이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수 잠시만 좀 보고 지수 잠시만 보면요. 코스닥 기준에서 21선을 넘고 좀 올라왔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빠진 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지금 다 넘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넘는다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언저리에선 저항이다 라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또 조정시 또 좋은 종목들 내려오면 또 열심히 잡아보고 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코스피는 21선이죠. 21선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들을 먼저 보죠. 뭐 삼성전자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SK 하이닉스 어제 뭐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 반등하면서 그냥 뭐 동반 반등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닥 좋은 거는 아니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21선 넘기고 다시 21선에 지진데요. 뭐 여기서 이제 21선 좀 깨고 내려와서 뭐 이렇게 트위스트를 몇 번 걸쳐주는 작업이 저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쌍바닥 구간에 좀 들어가 본다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고 포스코 DX 오늘도 돌파라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도 뭐 마이너스권에서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좀 일부 들어가서 얘는 매도하고 뭐 이 뒷구간은 아마 아예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최근에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있어서 그 정도만 매매를 좀 했었고요. 자,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지연에 따른 우려감 뭐 관련된 기사가 장 전에 좀 있었었는데 약간의 그런 영향은 좀 맞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구간에서 갭은 메꿨습니다.
갭은 메꿨으면은 이 갭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이 갭을 잠시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서 디딤발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판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지만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살아는 있다 정도. 에코프로 BM은 그닥 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닥 저는 마음에 안 든다. 나중에 하더라도 포스코 홀딩스를 하지 BM은 그닥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 정도 흐름이었고요. 대형주 중에 이제 네이버 이때 좀 물렸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매수가네요. 딱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내일 좀 더 올라가 준다면, 오늘은 수급적으로 다시 어제 오늘 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했고, 내일 반등하면 아마 짧게 수익은 챙기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좀 물렸다라고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했었는데, 올라오면 좀 매도로 대응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소형주들이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전지 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오늘 강했던 쪽부터 보면 최근에 이제 의료 AI 쪽에 제가 강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뷰노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 최종 목표가를 5만원으로 잡았는데 저는 5만원에까지 매도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49,200원에 49,000원대 아마 전략 매도를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돌파 때, 그러니까 계좌를 싸게 산 계좌는 놔두고 돌파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매매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졌고요. 종가상 최고가 마감이 돼서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과속을 했다, 좀 내려오면 다시 보는 전략으로 수정해서 볼 예정이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확정된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동반에서 JLK도 굉장히 강함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다 옆으로 박스권 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대응을 해보고, 딥노이드도 동반에서 다 좋은 회사들이죠. 다 싸그리 좋다 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닛도 대량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사실 루닛이 제일 많이 올랐죠. 마이너스권에서 해서 아닌가? 루닛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뷰노의 수익률이 대충 이제 25% 정도 예 매도를 했으니까, 2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잘 먹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 대비,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AI 쪽 보죠. 일단 마음 AI가 갭을 오늘 굉장히 높게 떴어요. 20% 정도 떴다가 장중에 이렇게 좀 밀리고 오후장에 순간 좀 돌렸는데, 이 구간에서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매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확인했으면 좀 매매를 대응했으면 좋은데, 제 회원님들 중에서는 이 구간 돌파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내일 갭 뜰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엄청난 매물대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 다 녹아버렸다면, 그리고 갑작스럽게 올렸다면 이거 먹고 더블로 가 해버릴 수도 있어요. 받고 더블로 가 해버릴 수도 있어서 내일은 좀 약상할까라도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AI 섹터에서는 엠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밀렸을 때 흐름 대응해 볼 생각이고, 솔트룩스도 다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21선 저항 눌렸을 때 재돌파하는 흐름 정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종목 지금 최근에는 큐렉소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큐렉소가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뉴로메카가 순지로 좀 올랐습니다. 뉴로메카도 21선 아래권에서 계속 체크하고 봐봐야 되고, SPG나 이런 종목군들 조정이 좀 나온다면 조정이 좀 나온다면 들어가 볼 의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온다면 밑에서 좀 봐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스맥이라는 종목 과거에 엄청난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했죠. 이런 구간에 종배해가지고 먹고 몇 번 먹었던 종목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도 준수하고요. 거래량도 준수하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옆으로 조정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조정 시 잘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보면 이것도 나쁜 종목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제 그 양자모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뭐 종목 이름이 뭐였더라? 엑스게이트가 이제 양자암으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뭐 새벽에 양자암호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좀 더해지다 보니까 시간에 막 상도 풀리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갭이 7% 뜨고 장중에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좀 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CQ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 간 게 이제 양자암으로 좀 갔는데요.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보기는 할 것 같은데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만 해놓고 볼 생각이고 체크만 해놓고요. 바로 보기에는 좀 부담이 좀 가서 체크만 해놓고 볼 생각이고 그 외에 이제 정부의 이 AI 빅데이터 투자 관련해서 오늘 모니터랩이 이제 장중에 대장 역할을 좀 했었는데 중간에 뭐 센즈랩으로 좀 바뀌었다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둘 다 이제 신규 상장하고 정말로 많이 밀렸죠. 고점이 뭐 27,000원에서 8,000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각각 뭐 70%씩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시세가 좀 붙었습니다. 내일장 아마 저는 모니터랩을 한번 봐볼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급등할 때 분할로 좀 사서 이렇게 분할로 좀 매도를 하면서 모니터 랩은 일부 좀 대응을 했었는데요. 일단 거래 대금이 최근 대비해서 이제 많이 터져서 내일 좀 밀렸을 때 한 번 정도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3천당 제약도 최근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의 폭이 깊다면 그때 정도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 놓고 봐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뭐 제가 지금 끌고 가는 종목군도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뭐 언급을 하자니 시간이 뭐 1시간도 부족해 보여서 일일이 참 하기가 좀 뭐하고요. 자, VT 이번에 하락할 때 추가 매수 했었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좀 늘려놓고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뭐 13,000원을 넘을 수도 있고 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제 12,6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서 메가와리 행사 때가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아마 매도로 저는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Day가 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종목이어서 그런 거 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뷰노가 이제 거래대금 많이 실렸는데 내일 이제 좀 밀리는 거 보면서 장중 단타를 좀 해보고 많이 밀리게 되면 또 스윙으로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중국 소비주가 이제 시가는 좋게 출발했는데 아주 그 글로벌 텍스프리 아주 나이스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손절을 던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빠지길래 시장가로 던져가지고 이런 차트가 좀 나와줬고요. 뭐 이런 구간 좀 놓쳤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 좀 매수를 해서 일단은 들고 가고 있고 뭐 롯데 호텔이라든지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호텔 신라라든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단지 이제 또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다시 매수를 해서 또 대응을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수익 가능한 종목은 제가 본 게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예, 글로벌 텍스프리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그나마 시장이 좋아서 뭐 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였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8월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대응 잘 하셔서 8월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